장사는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다.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냐. 엄마가 장사하는 거 보면서 잘하지 않았냐. 형은 뭐 이런 거 찍으러 안 옵니까? 저한테는 혹시 안 오세요? 한번 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어디 찍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네네. 옥상에 집이 있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내에서 마라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김창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옥탑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장사를 좀 아무도 모르고 시작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진 거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나니까 솔직히 뭐 어디 좋은 집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 여기가 매장인가요? 네, 저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사장님 지금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늦게까지 힘들게 네. 하고 가니까 제가 이제 오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출연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암동에서 월세 1,000만 원짜리 마라탕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오픈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마라탕집이 바로 옆에 4개가 생기고 매출도 나눠 먹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오니까 한 달에 월 1,500씩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이제 동네 상권으로. 기회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자리를 다시 잡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매출은 6,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수익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조금이나마 성공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휴먼 스토리에 출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매장에 매출이 한 6,500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순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2,000에서 2,5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든 걸 만들고 재료 같은 거 다 해서 코스트 자체를 많이 낮췄어요. 아, 소스 자체를 사장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다른 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하는 곳보다는 마진이 좋죠. 그 전에 매장에서 뭐 한 달에 1,500만 원씩 빚을 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마라탕집 차리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던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주변 사람들 다 빌렸어요.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카드론 대출, 남은 보증금 정확하게 4,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네. 거기서 사용하던 장비들 다 갖고 왔어요. 기본 인테리어만 하고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창업하게 됐죠. 제가 지금 한 달에 1,500 정도 매달 갚고 있고 앞으로 한 2년은 더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럼 사장님 음식을 할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 음식 1도 몰라요. 하려고 하면 안 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빚도 갚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더 이상 벼랑 끝에 떨어질 데도 없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었나요? 사장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이 동네에 오니까 상권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마라탕을 입문자용으로 바꿨어요. 아이들 입맛, 초보자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변이를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라탕을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음식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같은 저희 가맹점이라도 제가 교육할 때 동네 상권에 맞게 매뉴얼을 바꿔놔요. 초보자용, 입문자용, 매니아용으로 바꿨을 때 고객들이 만족감들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지금 가맹점도 있으신 거예요? 저희 지금 가맹점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직영은 여기 한 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직영 여기 말고 강남 논현동에 매장 하나 있고 주변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4개 매장 다 합쳐서 매출이 6,500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 매장만 6,500. 다른 매장은 제가 관리 안 하고 점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출 보고만 받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서 거기는 제가 매출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우기까지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셨는지.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몸밖에 없었어요. 이런 집기들 용달차 불러서 갖다 놓으면 제가 여기다 옮겨놓고 일일이 하나 제가 다 닦고 인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됐어요. 돈이 네. 없어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제가 혼자 세팅하고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너무 무리가 많이 와서 오픈이 원래 8월 21일이었는데 20일 날 쓰러졌어요. 정말 요 자리에서 네. 냉장고 청소하다가 네.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디스크 쪽에 이제 무리가 있어서 시술을 받고 2020년 8월 22일 날 오픈하게 됐죠. 이제 오픈한 지 1년하고 조금 더 됐네. 지금은 그러면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직영점, 가맹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가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사장님만의 따로 잡아두신 목표가 있는 건가요? 큰 욕심 없이 있는 빚 갚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해요. 꿈을 막 예전에는 뭘 하기 전에는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잡생각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목표는 아껴서 빨리 빚 갚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날은 언젠가요? 연중무휴 쉬는 날 없고. 안 쉬고 하시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요? 근데 아직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 휴무를 갖게 되면 그 매출도
무시 못하고 빚이 아직 많기 때문에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점이 되게 많잖아요. 왜 하필 마라탕이었나요? 다른 음식들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신선한 재료, 야채들 이런 걸로만 구비해놓고 육수 베이스하고 이제 맛만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행 타지 않는 거. 남들이 보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유행 타고 없어질 거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산초라는 열매가 중독시키는 맛을 유발하거든요. 대륙을 그렇게 열광시켰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잠시 유행 타고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다음에 꿔바로 만든 소스는 아무도 몰라요. 직원들 없을 때 만들어 놓고 레시피를 공개 안 해. 레시피가 공개되면 여기도 그 맛, 저기도 그 맛. 아까 가맹점이 쓰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가맹점도 제가 직접 납품해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좀 더 커지면 공장 시스템화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제가 직접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희도 1시간 이상 못 서 있어요. 잠깐 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잖아요, 이 가게를.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빚을 지고 있었고 그걸 다시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심적 압박감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정말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벽 보고 일해야 되고 이 매장에서 맨날 15시간씩 일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쓰러져 자야 되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잠이 안 와요. 하루에 2-3시간 잘까요? 지금도. 일할 때는 육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생각을 아예 못해요. 음식 빼는 거, 음식 생각 이거 정도밖에 안 되고 집에 가서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 보고 오만 잡생각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잠이 안 들다 보니까 제가 쪽잠 자는 정도? 제가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안주하면 언제 또 예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탓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사 안 되는 탓, 무슨 탓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변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거나 똑같은 음식에 무엇을 넣었을 때 소비자가 만족하는지 큰 거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음식을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음식을 할 줄 몰라서 프랜차이즈 했었어요. 가맹점으로 해가지고 교육받고 오픈해서 장사를 하다가 원가 비율 계산해보니까 너무 비싸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직접 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점심시간 저녁에 끝나고 늦게 계속 만들어가요. 테스트.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있게 누구든 이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초보자에 맞는 동선, 오퍼레이션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된 거죠. 언니 왜 손님한테 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 나왔어요. 제가 원래 우리 저희 지방 언니한테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네. 호칭이 애매해요. 이름 부르기도 애매해서 언니로 통일해요. 어떻게 하다가 마라탕을 좀 먹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친구 따라서 한번 갔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건 뭔가요? 다른 매장에 제가 네네. 이제 소스 갖다 줘야 돼서 재료 같은 거? 네. 매장들이 다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 차로 15분에서 20분 안 거리 안에 다 있어요. 아까 전에 매장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줬다라는 매장은 또 어떤 매장인가요? 직원 체제로 운영하다가 직원분이 많이 아프셔서 상황이 촉박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멈추면 고객은 또 떠나거든요. 제가 여기 케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하나라. 근데 그 텀이 길어지면 안 돼서 네네. 급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변 연락했는데 때마침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교육받고 가서 제가 교육해주고 그냥 하라고 줬어요. 저한테 연락해 주시지. 그냥 주면 사람들은 나태해져요. 그래서 주고 번 돈 갚아라. 다 갚으면 명의 이전 시켜주겠다. 아예 다. 그래서 저는 돈 관리도 안 해요. 거기 매장은.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네요. 기회죠. 지금 거기는 장사 잘 되고 있나요? 네, 계속 매출 올라오고 있어요. 분명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차가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로수가 20만. 20만이네요. 네네네. 이건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타고 다니는 차인데 몇 년 전에 7년 됐습니다. 7년. 수명이 거의 다 됐거든요. 여기 엔진 경보등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요? 차에 경고등. 이거 괜찮나요? 수리가 안 된대요. 엔진 경보등이 들어와도. 네. 이거는 이제 가다가 멈출 때까지 타야 되는 차. 사장님만의 목표가 빚을 다 갚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의 목표는 빚인데 네. 전에 목표는 이 마라탕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염두하면서 매장을 오픈한 거거든요. 지금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이 시기에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가맹점을 오픈하려고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올스타 가맹문이 들어와도요, 지금 당장은 제가 열어줄 여건이 안 된다. 무엇이든 간에 도박이잖아요. 장사도 도박, 사업도 도박, 회사를 다니는 것조차도 도박. 그 PD님도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도박이에요.
뭔가 시도한다는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오는 게 부수적으로 돈이 될지 명예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어설프게 가맹점을 오픈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게 된잖아요.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하려고 지금은 가맹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장사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배가 불렀다. 아니에요. 저 아직도 배고파요. 왜냐면 갈 길이 너무 많아요. 갚아야 될 돈도, 빚도 많고. 왜 하기 싫으냐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1년 전에 제가 되게 힘들 때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절정일 때 마이너스 1000만 원, 1500만 원 할 때 엄마가 불러놓고,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던 아이가 쓰레빠 신고 반바지에 추리닝 입고 맨날 장사한다고 나가가지고 어머니 아픈데도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장사는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다.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냐. 엄마가 장사하는 거 보면서 잘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아들 너 이걸 하냐. 다른 거 다시 해라. 그때는 잘 돼도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네.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을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엄마가 같이 계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잘된 모습 못 보여드리고 부모님들인 거. 엄마가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막내 아들이 힘드니까 잘 되라고 하늘나라에서 보살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버티고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7년 전에 이 차를 탄 이유가요, 저희 어머님 태워드리려고. 저희 어머니 되게 가난하셨거든요. 평생을 장사만 하시다가 평생을 그러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차를 사자마자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타라. 엄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게 이 차예요. 그래서 이 차에 애착도 많고 버릴 수 없는 차. 그리고 정말 수리할 수 있으면 끝까지 수리해서 탈 수밖에 없는 차. 엄마하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차라서. 네. 여기는 지인한테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반 자의적 반 타의적으로 남긴 매장이에요. 저기 밖에 계신 분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지인한테 네.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매장. 그게 이제 박효준 씨 친누나예요. 사장님이 버거 형님 동생분이신가요? 아니면 형님이신가요? 제가 동생이죠. 아, 동생이에요? 네네. 형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빨리 음식해요 빨리. 그리고 오늘 휴먼스터리 왔으니까 내려 나갈 때도 좀 푸짐하게 해갖고 좀 많이 내놔주세요. 버거 형은 뭐 이런 거 찍으러 안 옵니까? 저한테는 혹시 안 오세요? 한번 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 너 내가 아내다 동생 아니야.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어디 찍는 거야? 코야? 아니면 뭐야? 눈 찍으려고 그랬는데. 눈이야? 예. 눈 가까이 오지 마. 쌍꺼풀 때문에 지금 브라더 한번 와요. 일단 딴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네네. 또 본점 갔다 오셨죠? 아, 맞습니다. 전 솔직히 본점보다 여기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친누나 가게니까. 저 형은 친한 형, 여기는 친누나 가게. 이쪽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저 형이 왜 불편하게 뒤에 있죠? 네. 친누님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의 한 개도 안 닮으셨는데. 그쵸. 제가 미인 소리 많이 들어요. 누나라 그러. 누나한테 어렸을 때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 대 맞고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일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네요. 네네네. 오늘은 다른 스케줄은 없으신 거예요? 또 이제 또 네. 촬영해서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엑스레이 아이고. 촬영 있어. 지금 남양주에 그럼 살고 계신 건가요? 바로 여기 오남에 살아요. 가게 누나 바로 앞이고 그래갖고 자주 와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설거지 아니면 누나 뭐 힘든 거 뭐 있어 들어주는 거. 요리는 제가 못하고 배달 이벤트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장사는 나쁘진 않아요. 잘 돼요. 잘 되는데 장사 잘 된다고 멈춰 있으면 되나요? 더 알리고 사람들한테 또 맛 보여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혹시 지금 버거형 촬영하러 오셨나요? 날 너무 따가는데? 나 이렇게 계란티 안 주고 이렇게 써먹을 거야? 브라더? 휴먼 스토리 이게 어떻게 사람 이야기야? 아니 이거 계란티야? 여기 인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보름 된 것 같아요. 보름이요? 네.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네.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 하셨어요? 6년 정도 육아했고요. 전에는 스크린 골프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있어요. 회사 다니시다가 그러면 지금 네. 이번에 처음 창업하신 거네요? 네네. 보름 정도면 지금 재밌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정신이 없어서 계속 도리도리를 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걸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이 이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억해 주시고 요청사항에 사장님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뒤에 힘도 나고 또 리뷰 보면서도 되게 뿌듯하고 창업하시는 자금을 안 받고 일단은 그냥 네네. 넘겨주셨다고 무일푼. 들었어요. 네네. 다 갚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아직 대표님한테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올해 안에 여기 보증금은 제가 모아서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갔던 많은 집기류에 대한 거를 빨리 갚아야죠. 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잘 갚아 나가야죠. 누나가 이렇게 직접 창업해서 이렇게 가게 운영하는 거 보면서 좀 어떤 걸 좀 많이 느끼나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죠. 근데 걱정거리가 좀 덜어지는 건 임창용 대표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봐왔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한 형이기 때문에 근데 저 네. 궁금했던 게 쌍꺼풀 이거는 언제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이게 얘기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군대는 전역했어요. 매니저먼트 대표 형이 야 효준아 너 눈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쌍꺼풀을 하자 그래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원장님을 지금도 잡으러 다녀요. 쌍꺼풀 많이 이상해요? 왔다 갔다 맨날 하시면서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하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도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저 믿고 창업하신 분들이나 저와 함께 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러다 네. 보면 부족한 분 채울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배워가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요. 떨리고 뭐 그랬었는데 워낙 또 잘해주셔서 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평생 어머니랑 장사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연치 않게 아버님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란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진짜 네. 돈 욕심도 있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사고 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지우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냥 다른 물질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드리는 거 그리고 부모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걸 갖고 또 자식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 휴먼스토리 화이팅!